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지내는 곳은 어떤가요? 재택근무를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제가 저희 집 멍멍이 덕분에 하루에 산책을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코스가 한 바퀴에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걷는 길인데도 굉장히 새롭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워지기 전에 이 가을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 그리고 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낸 글을 얘기를 해요. 논문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데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paper라고 합니다. paper 쓴다고. 논문을 쓰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한 연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보통 논문들을 쓰죠. 작가들이 글을 써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는 것처럼 논문을 쓰고 나면 그 논문을 이제 학술지에 내서 출간을 하게 되죠. 학술지도 영어로는 단순히 그냥 저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쉽게 생각하시면은 과학 분야다 그러면은 과학 잡지사에다가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고 그 과학 잡지사에서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관심 있는 구독자들이 그걸 구독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구독자라고 하면은 그 분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제 생각에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지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학교들이 있고 세상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죠. 학교 같은 경우에도 랭킹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학생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학교가 있지만 보통은 들어가기 어려울수록 선호도가 높죠.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학교에는 보통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내 능력에 맞는 학교를 지원을 하시죠. 운이 좋으면은 내 능력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운이 좋지 않으면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떨어지기도 하죠. 큰 틀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능력과 학교의 랭킹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비슷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그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학술지들이 존재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학술지도 있고요. 그 분야 사람들도 잘 모를 만한 그런 이름 없는 학술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단순하게 논문에다가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은 점수 높은 논문들이 Science, Nature 이런 유명한 학술지에 실리게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논문의 점수가 좀 낮다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제출을 해도 퍼블리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논문의 퀄리티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핏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쓴 논문과 학술지의 분야가 잘 맞는지. 저널마다 주로 다루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논문의 퀄리티가 좋아도 핏이 맞지 않으면 논문을 퍼블리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문을 써서 출판하는 데는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자, 에디터, 그리고 리뷰어들. 저자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혼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어떤 연구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같이 쓰게 돼요. 보통은 이제 논문의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순서를 정하고요. 첫 번째 저자, first author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논문을 직접 쓴 사람. 2저자, 3저자로 나갈수록 당연히 논문의 공헌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여기는 예외가 있는데 저자 이름에 별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을 교신저자, 영어로는 corresponding author 이렇게 부르거든요. corresponding 혹은 교신이라고 하면은 서신을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문을 제출하거나 리뷰를 받거나 독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corresponding author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에는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신저자 하면은 논문의 책임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1저자가 되고 지도교수님이 이제 교신저자가 되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두 번째 그룹은 에디터들이고요. 책 출판사와는 좀 다르게 어떤 연구의 대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에디터 자리를 역임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저널에서 받은 논문들을 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은 리뷰어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논문을 내는 학술지들을 저희는 peer reviewed journal 이렇게 불러요. 즉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여러분들의 논문을 리뷰하는 식이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최신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말고 누가 리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학술지마다 어느 정도 리뷰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논문을 제출할 때 저자에게 리뷰어가 될 만한 사람 몇 명을 추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리뷰어가 누가 될지는 에디터들이 결정을 해요. 그럼 이제 논문이 어떻게 출판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논문이 있어야 되겠죠. 저자들은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저자들이 논문을 써서 마무리 짓고 나면은 교신 저자가 이제 원하는 저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논문의 퀄리티만큼이나 논문이 그 저널의 분야와 잘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저널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대학 지원과 다른 부분은 한 번에 한 저널에만 낼 수가 있어요. 확률을 높이겠다고 한 번에 논문을 두세 개 저널에다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은 에디터가 첫 번째 결정을 합니다. 주로 논문이 학술지 분야와 잘 맞는지와 대략 훑어봤을 때 리뷰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학술지일수록 이제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즉 유니크니스와 컨트리뷰션,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뚜렷한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의 첫 번째 리뷰 결정에서 통과할 경우에 논문을 리뷰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교신 저자에게 리젝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학술지마다 할당하는 리뷰어 숫자가 다르지만 적게는 2명, 많게는 한 5명 정도까지 리뷰어를 정하고요. 여러분도 논문을 좀 쓰다 보면은 여기저기 다양한 학술지에서 논문을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올 거예요. 즉 그 분야를 연구하는 몇몇 연구자들이 여러분들의 논문을 보면서 크리티컬한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널에 따라서는 리뷰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요즘은 좀 더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더블 블라인드, 즉 누구 논문을 리뷰하는지 모르는 채로 리뷰하게 하는 저널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싱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됩니다. 즉 누구의 리뷰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리뷰어들은 저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진행을 해요. 리뷰어들은 논문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피드백을 논문 PDF 파일에다가 커멘트로 남기거나 아니면 별도의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주로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죠.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결과가 이상하다거나 데이터가 너무 오래됐다거나 분석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거나 글쓰기의 오류나 개선, 그런 요청들도 포함을 합니다. 물론 이 연구를 왜 진행한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리뷰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이 리뷰 문서와 함께 에디터에게 4개의 옵션 중 하나를 추천을 합니다. Accept, Reject, Major Revision, Minor Revision. 저널마다 리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짧게는 한 달부터 반년 넘게 걸리는 저널들도 있어요. 아무튼 에디터가 논문 리뷰에 대한 결과를 리뷰어들로부터 받으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에디터가 4개 중 하나를 결정해서 교신 저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리뷰어들의 리뷰 내용을 전달하는데 리뷰어가 어떤 결정을 추천했는지는 보통 알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억셉이 된다, 그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게 됐어요. 이후에 몇몇 과정들을 거치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가 만약에 이 단계에서 리젝을 한다, 그럼 안타깝지만 몇 달 기다린 보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리젝이 될 거라면 차라리 애초에 에디터가 검토할 때 리젝 당하는 게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리뷰어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논문을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외에 많이 받는 결정이 Major 혹은 Minor Revision을 요구하는 결정입니다. 수정해서 제출한다고 다음에 억셉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리젝 되진 않았으니까 긍정적인 신호를 받으시면 되고요. 특히나 리뷰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그렇게 지적해 놓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은 다음번에는 억셉이 될 확률이 높겠죠. 논문을 수정하고 나면은 교신 저자는 다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서브미션 했던 거와는 구분이 돼서 보통은 에디터가 그 논문을 리뷰했던 리뷰어들에게 바로 논문 수정본과 저자들의 리뷰 커멘트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고 에디터가 리뷰어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억셉인지, 리젝인지, 리비전인지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리비전을 몇 번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학이나 회사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지원자의 입장이 아닌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처럼 논문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출판을 위해서는 에디터나 리뷰어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